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고 48척의 선박이 갇혔습니다. 유가는 6시간 만에 42% 폭등했고 각국 해군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척만이 그 봉쇄를 뚫고 나왔습니다. 미국 항모전단도 아니었습니다. 군함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었습니다. 미 해군 오함대 작전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미군 장교의 증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한국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제이슨 브래들리, 미합 중국 해군 중령이고 오함대 작전 참모입니다. 해군에 입대한 지 22년째, 중동 해역에서만 14년을 보냈어요. 페르시아만의 모든 해류와 조석을 외우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패턴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바레인 마나마 미 해군 오함대 사령부 건물 지하 2층 NSA급 보안시설인 합동작전센터, 약칭 JOC는 평소에도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새벽 1시 47분. 저는 야간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루틴한 해상교통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페르시아만은 늘 분주합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이 24시간 오가거든요. 레이더 화면에 찍힌 점 하나하나가 수십억 달러짜리 화물이에요. 그때 정보 분석관 매튜 첸 대위가 헤드셋을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중령님, NSA에서 긴급 정보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미 공군도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대규모입니다. 테헤란 포함 7개 도시 동시 타격, 핵시설 중심이고요. 작전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20명 넘는 장교와 부사관들의 손이 동시에 멈췄어요. 키보드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전부 사라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모니터의 푸른빛만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죠. 사령관님 기상시켜.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미 연락 갔습니다. 5분 내로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통신 장교 에밀리 워커 소령이 대답했어요. 저는 중앙 스크린을 봤습니다. 페르시아만 전체 해도가 떠 있었어요. 파란 점들이 빼곡했습니다. 유조선, 화물선, 가스 운반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어요. 호르무즈. 이란이 보복한다면 가장 먼저 닫히는 문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고작 54km. 실제 항행 가능한 수로는 10km도 안 돼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21%가 이 좁은 물목을 지나갑니다. 매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반경 200캐리 안에 민간 선박 몇 척이야? 잠시만요. 매튜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48척입니다. 유조선 31척, 컨테이너선 9척, LNG, 운반선 5척, 기타 3척. 국적별로 한국 7척, 일본 5척, 중국 4척, 그리스 6척, 영국 4척, 노르웨이 3척, 나머지는 다양합니다. 48척, 수백만 톤의 화물, 수천 명의 선원. 호르무즈가 닫히면 이 사람들이 전부 인질이 됩니다. 그때 작전실 철문이 열렸어요.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워드 맥키넌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오함대 부사령관 맥키넌 소장. 55세. 해군 경력 32년. 걸프전 참전 용사이자 이라크전에서 구축함 전대를 지휘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다른 면을 알고 있었어요. 맥키넌 소장은 뼛속까지 미국 우월주의자였습니다. 동맹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경멸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이었죠. 한 번은 한일 합동훈련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해군들이 우리랑 합동훈련하는 건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하려는 거야. 실전에서 쓸모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장이 작전실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잠에서 깨지 얼마 안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전투 모드였어요. 브리핑.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보고했어요.
47분 전 이스라엘 공군이 미 공군 지원하에 이란 본토 7개 거점을 동시 타격했습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부세르 핵시설 포함. 현재 이란 측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지만 최고 지도자 거처도 타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반응은 아직 공식 성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IRGC, 이란 혁명수비대 해상부대가 비상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반다르 아바스 기지에서 고속정 다수가 출항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소장의 눈이 좁아졌어요. 고속정 몇 척?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23척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양쪽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준비군. 소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링컨 항모전단 현재 위치는 오만의 동쪽 180해리입니다.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항모전단 전투 배치로 전환. 호르무즈 해협 남쪽 입구에 구축함 2척 선행 배치. 항공대는 대기 상태에서 즉각 출격 가능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때 통신 콘솔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소장님, 사우디 동부함대 사령부에서 연락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가 보고했어요. 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예. 바레인 주재 한국 대사관 무관부에서 자국 선박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르시아만에 한국 선적 선박 7척이 있다고 합니다. 소장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한국 해군이 여기 있나? 없습니다. 그럼 자기네 선박은 자기네가 보호해야지. 우리는 미국 국적 선박과 미국 이익에 직결되는 자산 보호가 최우선이야. 하지만 소장님, 한국 유조선들은 사우디에서 원유를 싣고 한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한국은 동맹국이고 이 원유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가 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소장이 저를 돌아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중령. 지금 내가 걱정해야 할 게 뭔지 알아? 링컨 항모전단 6,000명의 안전이야. 사우디 원유시설 방어야. 이란 미사일이 바레인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야. 한국 유조선 7척은 그 리스트에 없어.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전해. 현재 미 해군은 자체 작전에 집중 중이며 민간 선박은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호의 요청은 상황 안정 후 검토하겠다고. 그리고 덧붙였어요. 어차피 한국 선원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매뉴얼대로 본사 지시 기다리면서 단 내리고 앉아 있겠지. 아시아 선원들은 다 그래. 독자적으로 뭘 할 줄을 몰라.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군대에서 소장에게 대드는 건 경력 자살이니까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었어요. 한국 해군과 합동훈련을 몇 번 했지만 그건 그냥 의전이었죠. 한국 해운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배를 많이 만드는 나라라는 것 정도, 조선소가 크다는 것 정도. 그래서 솔직히 소장의 말이 크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때까지는요. 새벽 3시 12분.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봉쇄한다.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 위반 시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등골이 서늘했어요. 작전실의 긴장감이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매튜, 민간 선박들 움직임 확인해. 대부분 정박 유지 중입니다. 속력 0점, 하지만 몇 척이 닻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 선적 2척이 호르무즈 반대 방향으로 이동 중이고요. 도주하는 거군. 예. 하지만 반대쪽으로 가봐야 막다른 골목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나가려면 호르무즈밖에 없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페르시아만은 거대한 주머니 같은 바다입니다. 출구는 호르무즈 하나뿐이에요. 그 출구가 닫혔으니 48척 전부가 갇힌 겁니다. VHF 감청 내용은 각국 해운사들이 본사와 긴급 교신 중입니다. 머스크는 전 선박현 위치 대기 명령. 일본 선사 3곳도 대기 명령 하달했고요. 중국 COSCO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대기. 당연한 판단이었어요. 이란이 실탄을 쓸 수 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건 자살 행위니까요. 그런데 새벽 4시 38분이었습니다. 중령님. 매튜가 이상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평소에 차분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레이더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라스타누라 정박지에서 대형 선박 하나가 출항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출항. 어느 나라 선박이야?
매튜가 AIS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선적입니다. VLCC급 유조선. 총 톤수 32만 톤. 만재 상태로 보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한국 유조선입니다. 속력 현재 12노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북동쪽. 호르무즈 해협 방향입니다. 작전실이 술렁였어요. 몇몇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중앙 스크린을 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초록색 점 하나가 또렷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른 점들은 전부 멈춰 있는데 그 점만 빠르게 이동 중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미쳤나봐.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뭐가 소란이야?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방향으로 출항했습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소장이 스크린을 봤습니다. 5초쯤 지켜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선장이 상황 파악을 못한 모양이군. 10분이면 본사에서 정지 명령 내릴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소장님, 저 배는 AIS를 끄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치를 일부러 노출하고 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 32만 톤짜리 유조선으로 이란 해군 봉쇄망을 뚫겠다는 게 계획이야? 소장이 비웃었어요. 이란 고속정이 23척이야. 한 척당 대한 미사일 2발씩 탑재하고 있어. 저 유조선이 뭘로 막겠어. 기름 뿌리면서 작전실에서 면볕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어야 했어요. 소장 앞에서.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그 초록색 점의 움직임이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직선으로, 전속력으로 호르무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교신 시도해 볼까요? 제가 물었어요. 왜? 한국 배한테 뭘 말해 주려고? 경고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간 선박이 위험 해역으로 돌진하고 있는데. 소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해봐. 하지만 우리 호위 제공은 절대 없어. 그건 확실히 해둬. 저는 매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널 16으로 교신해. 매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 선적 유조선, 이쪽은 미 해군 오함대입니다. 현재 위치와 항행 의도를 확인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위험 수준 레드입니다. 단독 항행을 강력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작전실 전체가 스피커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오함대, 감사합니다. 이쪽은 한국 선적 VLCC 태그코입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여수항.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항해 중입니다. 귀함의 경고에 감사드리지만 우리는 항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어요. 매튜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매튜를 봤어요. 다시 확인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봉쇄 선언된 상태입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응답이 왔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원 26명은 집에 가야 합니다. 350만 배럴의 원유는 한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채널 16으로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신이 끊겼어요. 작전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에밀리가 제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우리 선원 26명은 집에 가야 한다. 뭔가 비장하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초록색 점은 여전히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속력 16노트. 32만 톤의 거대한 배가 전속력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소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어쨌든 결과는 같아. 이란 고속정한테 잡히면 끝이야. 우리는 링컨 항모전단에 집중해. 한국 배 따위는 잊어. 따위.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48개의 점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그 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이름도 모르는 선장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저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왜 대기하지 않는 걸까요? 왜 본사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알게 되기까지 앞으로 72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답이 제 22년 해군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 될 거라는 것도요. 새벽 5시 17분.
첫 번째 유혈 사태가 터졌습니다. 중령님, 호르무즈 북쪽 입구에서 민간 선박 피격 보고입니다. 매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2년 해군 생활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피격. 어느 선박? 팔라우 국적 유조선입니다. 이란 고속정에서 경고 사격 후 선체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침수 진행 중이고 승조원 18명 구조 요청 중입니다. 중앙 스크린에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떴어요. 해협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조선 선체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게 보였어요. 사상자는 3명 부상으로 보고됐습니다. 1명은 중상이고요. 작전실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었어요. 이란은 진짜로 쏘고 있었습니다. 추가 피격 보고 들어옵니다. 에밀리가 헤드셋을 누르며 말했어요. 영국 해사기구 UKMTO에서 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인근에서 총 4척의 민간 선박이 공격받았습니다. 한 척 침몰 중, 2척 손상 후 회항, 한 척은 현재 이란 고속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국적은 팔라우, 라이베리아, 마셜제도, 파나마, 전부 편의치적 선박들입니다. 소장이 스크린 앞으로 걸어왔어요. 팔짱을 끼고 위성 영상을 봤습니다. 시작됐군.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소장님, P-8 초계기를 해협상공에 배치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2기 출격 지시했어. 하지만 감시 목적이야. 교전은 하지 않는다. 백악관 지시가 있기 전까지 이란 해군과의 직접 충돌은 피한다. 민간 선박이 공격받고 있는데 지켜만 보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소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브래들리,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전쟁이 나. 이란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지. 민간 선박 보호는 연합해군 체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소장이 등을 돌리며 말했어요.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레이더를 봤습니다. 한국 유조선, 태그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속력 16노트, 방향 변경 없음. 피격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튜. 예? 저 한국 유조선 현재 위치에서 호르무즈까지 거리가 얼마야? 매튜가 계산했어요. 약 260해리입니다. 현재 속력 유지 시 16시간 뒤 해협 진입 예상됩니다. 16시간 뒤면 오늘 밤 9시쯤이군. 예. 야간 통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야간 통과. 어둠을 이용하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32만 톤짜리 유조선을 어둠으로 감출 수는 없습니다. 레이더에 산처럼 찍히거든요. 저 선장이 뭘 믿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네.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저 한국 선장은 피격 소식을 듣고도 속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박들이 전부 공포에 질려 멈추는 사이에 저 배만 일직선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무모한 건지, 용감한 건지, 아니면 미친 건지. 그때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8시 23분. 작전실에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유가는 배럴당 147달러를 찍었고 아시아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긴급 성명을 내놓고 있었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하지만 작전실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다른 뉴스였습니다. 중령님, 일본 선박 상황 업데이트입니다. 매튜가 보고했어요. 어떻게 됐어? 일본 선적 유조선 3척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정선당했습니다. 전부 걸프 동쪽 해역에서요. 현재 이란 영해 내 반다르 아바스 인근으로 예인되고 있습니다. 억류,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본 해운사 본사에서 전선박에 즉각 항복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저항하지 말고 지시에 따르라고. 승조원은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박과 화물은 이란 측 통제하에 들어갔어요. 소장이 끼어들었어요. 봤지? 저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란이 봉쇄를 선언하면 민간 선박은 대기하거나 항복하는 거야. 그게 프로토콜이고 그게 상식이야. 일본 선사는 올바른 판단을 했어. 선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하지만 일본 유조선 3척이면 원유가 얼마나 됩니까?
매튜가 계산했어요. 세척 합계 약 650만 배럴입니다. 시가로 약 9억 5천만 달러. 10억 달러어치 화물을 그냥 넘긴 거야? 에밀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원 목숨보다 화물이 중요하겠어.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소장이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흘겨봤어요. 저 한국 유조선도 곧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이란 고속정한테 잡히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 32만 톤짜리 거북이가 40노트짜리 고속정을 이길 순 없어. 맞는 말이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VLCC 유조선의 최대 속력은 16노트. 이란 고속정은 45노트까지 낼 수 있어요.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유조선이 고속정을 따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중령님, 매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유조선 속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16노트 그대로예요. 피격 소식, 일본 억류 소식 전부 VHF로 방송됐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VHF 감청 내용은 한국 해운사 본사와 교신한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뭐가? 교신 직후에도 속력이 줄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저 배는 계속가고 있어요. 본사 명령을 무시한 거야?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그런 것 같습니다. 작전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소장도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선장이 영웅 놀이하는 거군. 경력 끝내고 싶은 모양이야. 본사 명령 무시하고 봉쇄망 돌파. 잡히면 억류, 못 잡히면 해고. 어느 쪽이든 끝이야.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 선사는 세 척의 유조선과 10억 달러어치 화물을 포기하는 결정을 본사 차원에서 내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명령이었죠. 선장들은 그 명령에 따랐을 뿐이에요. 반면 한국 유조선은 달랐어요. 현장에서 선장이 직접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본사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저 배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모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계산된 판단일 수도 있다고. 오후 3시 41분. 한국 유조선 태그코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120해리 떨어진 지점까지 왔습니다. 8시간 뒤면 해협 진입이었어요. 그 사이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피격 선박이 총 7척으로 늘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 입구의 기뢰 부설까지 시작한 것으로 보고됐어요. 미 해군 기뢰 소해함 2척이 긴급 투입됐지만 전체 해역을 커버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봉쇄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었어요. 중령님, 흥미로운 감청 내용 있습니다. 매튜가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어요. 뭔데? 한국 유조선이 인근 정박 선박들과 교신했습니다. 그리스 유조선 한 척과 노르웨이 가스 운반선 한 척한테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같이 가자고? 예. 한국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란군도 혼란 속에 있고 봉쇄 체계가 완성되기 전에 빠져나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겠습니까? 대답은 둘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스 선장은 당신 미쳤소라고 했고 노르웨이 선장은 행운을 빕니다라고만 했어요. 에밀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 선장이 함대를 꾸리려고 했네요. 결과적으로 혼자 가게 됐지만요. 저는 그 교신 내용을 곱씹었어요. 한국 선장은 다른 배들한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이건 무모한 게 아니었어요. 전술적 사고였습니다. 선박이 여러 척이면 이란도 전부 공격하기 어렵거든요. 국제 여론 부담이 커지니까. 하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겁니다. 매튜, P8 초계기 영상 볼 수 있어? 가능합니다. 지금 P8 한기가 한국 유조선 상공을 지나가고 있어요. 스크린이 전환됐습니다. 고도 8,000m에서 촬영한 영상이 떴어요. 푸른 바다 위에 거대한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선미에서 하얀 항적이 길게 뻗어 있었어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는 증거였죠. 확대해봐. 영상이 줌인됐어요. 선체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글이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읽을 수 없었지만 선미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배 크기가 어마어마하군.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맞았습니다. VLCC급 유조선은 길이가 340m예요. 니미츠급 항공모함보다 긴 겁니다. 그 거대한 배가 최대 속력으로 수면을 가르며 달려가는 모습은 솔직히 장관이었어요.
갑판에 사람이 보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원 선내에 대피한 것 같아요. 선교의 불빛만 보입니다. 선교에서 선장이 조타를 잡고 있겠죠. 26명의 선원 중에 지금 잠을 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 소장이 다가왔어요. P8 영상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직도 가고 있어? 예. 속력 변화 없습니다. 본사에서 정지 명령 안 내렸나?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턱을 문질렀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고집이 아니야. 뭔가 있어. 처음으로 소장의 목소리에서 호기심 비슷한 게 느껴졌습니다. 이란 고속정 배치 현황 다시 확인해. 해협 입구에 몇 척이 있지? 현재 해협 입구 반경 20해리 내에 고속정 8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반다르 아바스 주변과 키시섬 인근에 흩어져 있고요. 8척이면 충분하군. 저 유조선이 들어오면 바로 포위할 수 있어.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매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야? 이란 해상봉쇄 사령관 소르시 준장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됐는데요. 매튜가 인물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강인한 인상의 중년 남성 사진이 나왔어요. 검은 수염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레자 소르시, 혁명수비대 해군 준장, 47세, 호르무즈 방어사령관으로 12년간 근무. 별명이 있습니다. 뭔데? 해협의 도살자입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어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지? 6년 전 불법 조업 단속 작전에서 외국 어선 5척을 격침시킨 적이 있습니다. 승조원 구조 없이. 그리고 3년 전에는 아랍에미리트 국적 화물선을 납포하면서 선원 3명에게 총상을 입혔습니다. 경고 사격이 아니라 의도적 사격이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미치광이군. 에밀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전형적인 혁명수비대 강경파입니다. 협상보다 무력을 선호하고 외국 선박에 대한 적대감이 특히 강합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어요. 소르시 준장의 사진 옆에 한국 유조선의 궤적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몇 시간 뒤면 만날 거예요. 한국 선장이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아마 모를 겁니다. 매튜가 대답했습니다. 알면 멈출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밤 9시 14분. 한국 유조선 태그코가 호르무즈 해협 진입 지점에서 45일이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작전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해 있었어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중앙 스크린의 그 초록색 점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업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시선이 그쪽으로 갔죠.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12시간 넘게 그 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속력을 줄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직선으로, 최대 속력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란 고속정 움직임 있습니다. 매튜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해협 입구 배치된 8척 중 3척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조선 방향입니다. 정선 준비인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요격 대응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시작되는 겁니다. P8 영상 전환에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야간 적외선 영상이었어요. 바다 위에 밝은 점 하나가 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그코였죠. 엔진 열 때문에 적외선에서 환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작은 밝은 점 3개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고속정이었어요. 거리, 한국 유조선에서 35해리입니다. 고속정 속력 38노트. 약 55분 뒤 접촉 예상입니다. 소장이 작전실 중앙으로 왔어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봤습니다. 드디어 끝나겠군.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소장님, 한국 유조선의 상황을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장이 저를 봤어요. 왜? 이란 고속정 3척이 접근 중이라는 걸 저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겠지만 정확한 의도까지는 파악 못할 수 있어요. 알려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멈출까? 적어도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교신해.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말은 하지 마. 거짓 희망 주지 마. 매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태그코, 이쪽은 미 해군 오함대입니다.
귀선 전방 35L이 지점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세척이 귀선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약 55분 내 접촉 예상됩니다. 10초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응답이 왔습니다. 오함대, 감사합니다. 이쪽 레이더에도 확인됩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이란 고속정 세척이 달려오고 있는데 떨림이 전혀 없었어요. 추가 정보 드립니다. 해당 고속정들은 C-800이 대한 미사일과 23mm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대한 미사일 정보를 들었는데도 속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봤어요. 저 사람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밤 10시 8분. 이란 고속정이 한국 유조선에서 12L까지 접근했습니다. VHF에서 페르시아어 방송이 시작됐어요. 감청 내용 번역합니다. 매튜가 말했어요. 작전실에 페르시아어 전문 통역관 하산 자비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란계 미국인으로 CIA 출신이었죠. 정선 명령입니다. 모든 선박은 즉각 엔진을 정지하고 대기하라.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명령이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조선 반응은 속력 변화 없습니다. 심육 노트 유지.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있어? 소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이란 고속정이 5L까지 접근했어요. VHF에서 더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차 정선 명령입니다. 한국 선적 유조선, 즉각 엔진을 정지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따르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더 높은 직급인 것 같아요. 작전실의 긴장감이 극한으로 치솟았습니다. 모든 장교가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키보드 소리, 마우스 소리, 전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조선에서 응답이 왔어요. 하지만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어였어요. 뭐야? 소장이 놀라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산이 동시통역을 시작했어요. 한국 선원이 페르시아어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혁명수비대에 알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선정 민간 유조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싣고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어떤 적대 관계도 없으며 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원 26명은 모두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과를 요청합니다. 작전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한국 선원이 페르시아어를 한다고? 에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창합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존칭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기본 회화 수준이 아닙니다. 이란 문화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소장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비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관심, 호기심,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군. 소장이 중얼거렸어요. 예? 저 한국 선장. 무작정 돌진한 게 아니야. 이란과 마주칠 걸 예상하고 페르시아어 할 수 있는 선원을 미리 배치해뒀어. 처음으로 소장의 어조에서 경멸이 빠져 있었습니다. VHF에서 이란 측 응답이 왔어요. 하산이 번역했습니다. 이란 장교가 대답합니다. 귀선의 상황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상태다. 통과 허가는 테헤란에서 내려야 한다. 엔진을 정지하고 대기하라. 한국 측 응답이요. 하산이 계속 통역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26명의 선원에게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노모를 모시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란과 대한민국은 오랜 우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장교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작전실에서 누군가 작게 감탄했어요. 노련하군. 소장이 팔짱을 풀며 말했습니다. 저건 협상이야. 국제법을 내세우는 대신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 이란 문화에서 가족, 특히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강력한 설득력이 있거든. 소장이 이란 문화를 아는 건 당연했어요. 중동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이니까. 하지만 한국 선원이 그걸 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르시 준장이 지휘관이야. 그 사람 성격에 가족 탈영으로 넘어갈 리가 없어. 10분이 흘렀습니다.
VHF에서 다시 이란 측 교신이 들어왔어요. 하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승선 검색을 하겠답니다. 밧줄 사다리를 내리래요. 작전실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잡히는 건가?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검색이 끝나면 통과시킬 수도 있고 억류할 수도 있어요. 매튜가 대답했어요. P8 영상을 봤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속력을 줄이고 있었어요. 16노트에서 1285 그리고 정지. 거대한 배가 바다 위에 멈췄습니다. 고속정 두 척이 선체에 바짝 붙었어요. 적외선 영상에서 작은 인형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혁명수비대 대원 5명이 승선했습니다. 매튜가 보고했어요. 작전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8,000m 상공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내려다보는 것밖에.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교신도 없었어요. 스크린 속 한국 유조선은 바다 위에 정지해 있었고 고속정 두 척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속정은 100m쯤 떨어져서 원을 그리며 감시하고 있었어요. 40분이 지났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에밀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류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걸 수도 있어. 32만 톤짜리 유조선이면 서류가 엄청날 거야. 소장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VHF가 터졌어요. 한국 측에서 온 페르시아어 교신이었습니다. 하산이 통역했어요. 한국 선원이 이란 장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교님, 우리 배에 실린 원유는 350만 배럴입니다. 이건 이란산 원유가 아닙니다. 사우디산입니다. 이란의 적국에서 시든 물건이죠. 이 원유를 이란이 압류한다면 사우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제적 분쟁이 더 복잡해질 겁니다. 우리를 보내주시는 게 이란에게도 이익입니다. 소장이 감탄했어요. 똑똑하군. 감정 호소에서 이해관계로 넘어갔어. 저도 놀랐습니다. 저 한국 선원은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지정학적 논리를 펼치고 있었어요. 이란 장교를 설득하기 위해 다중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5분 뒤 이란 측 응답이 왔어요. 하산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래? 제가 물었어요. 통과 허가를 내렸습니다. 작전실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산이 이어 말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1시간 안에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가야 한답니다. 1시간이 넘으면 격침시키겠다고 합니다. 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1시간. 해협 폭이 54km야. 27L이. 1시간에 통과하려면 최소 27노트가 필요한데 VLCC 유조선이 27노트를 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사실상 통과를 거부한 거예요. 매튜가 분석했어요. 한국 측은 VHF에서 한국 선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페르시아어였습니다. 하산이 통역했어요. 수락합니다. 작전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소장이 되물었어요. 수락한다고 했습니다. 하산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수락. 불가능한 조건을 수락했다고? 에밀리가 외쳤습니다. P8 영상을 봤어요. 이란 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고속정이 유조선 선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한국 유조선의 엔진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적외선 영상에서 선미 부분이 점점 밝아졌어요. 속력 올라갑니다. 10노트, 12, 14, 16, 17노트. 매튜가 숫자를 읽었어요. 17노트. VLCC가? 18노트. 아직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19노트. 말도 안 돼. 32만 톤이 19노트를. 소장이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어요. 만재 상태 VLCC의 공칭 최대 속력이 16노트입니다. 19노트는 설계 한계를 넘는 겁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고 있을 거예요. 매튜가 분석했어요. 20노트 돌파했습니다. 에밀리가 외쳤어요. 작전실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가능해. 30만 톤짜리 배가 20노트를? 저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소장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에 찍힌 속력은 분명히 20노트를 넘고 있었어요. 보일러를 비상출력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안전 한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엔진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보일러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매튜의 설명에 작전실이 조용해졌어요.
저 배 안에는 26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50만 배럴의 원유. 보일러가 터지면 그건 유조선이 아니라 폭탄이 되는 겁니다. 저 선장이 선원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야. 소장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경멸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경외. 시간 카운트 시작합니다. 1시간 카운트다운. 지금부터. 매튜가 스크린에 타이머를 띄웠습니다. 60분, 59분 59초, 59분 58초. 한국 유조선은 해협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속력 20노트. 불가능한 조건을 수락하고 불가능한 속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냉정했어요. 27L을 20노트로 가면 81분이 필요합니다. 60분 안에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남은 시간 45분. 한국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P-8 영상에서 양쪽으로 해안선이 보였어요. 왼쪽이 이란, 오른쪽이 오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협 한가운데를 32만 톤짜리 유조선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속력 20노트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중령님, 조류가 역류입니다. 매튜가 보고했어요. 역류, 얼마나? 약 3노트 정도입니다. 실제 대지 속력은 17노트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남은 거리 대비 시간은 5만 영해까지 12L이 남았습니다. 17노트로 42분. 타이머가 45분 남았으니까 3분 모자랍니다. 3분. 제가 중얼거렸어요. 3분. 180초. 그 차이로 살거나 죽는 겁니다. 이란 고속정은 세척이 유조선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거리 2L이. 그리고 해협 앞쪽에 2척이 더 배치되어 있어요. 총 5척이 포위 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르시 준장은 반다르 아바스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VHF 교신 빈도가 올라갔어요. 소장이 작전실 중앙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2시간 전과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브래들리. 소장이 저를 불렀어요. 예, 소장님. 저 한국 유조선 선장 이름이 뭐지? 처음으로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12시간 전에는 한국 배 따위라고 했던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IS에는 선장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아봐. 예? 이름을 알아보라고. 저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 고개를 끄덕이며 매튜에게 지시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 35분. VHF에서 페르시아어 교신이 또 들려왔어요. 하산이 통역했습니다. 소르시 준장 직접 교신입니다. 한국 유조선, 현재 속력으로는 제한 시간 내 통과가 불가능하다. 즉시 엔진을 정지하라. 이것이 최종 경고다. 한국 측 응답은? 침묵이었어요. 한국 유조선에서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에밀리가 물었어요. 지금은 협상이 아니라 돌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남은 시간 30분. 중령님, 속력 변화 있습니다. 매튜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올라갔어. 내려갔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19노트, 18, 17점. 왜? 감청 내용 확인합니다. 선내 교신이 잡혔어요. 한국어인데 번역합니다. 작전실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AI 자동 번역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보일러 압력 임계치 초과, 폭발 위험, 경계하겠습니다. 기관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보일러 하나가 죽은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속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소장이 이를 악물었어요. 소장이 왜 이를 악무는지 그 순간 저도 깨달았습니다. 소장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유조선 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16노트. 거기서 속력이 멈췄습니다. 조류를 빼면 실제 13노트. 이 속도로는 5만 영해까지 55분 걸립니다. 타이머는 30분 남았고요. 25분이 부족하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남은 시간 25분. VHF에서 소르시 준장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한국 유조선,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한국 유조선에서 응답이 왔어요. 이번엔 영어였습니다. 우리도 직접 들을 수 있었죠. 이쪽은 대한민국 선정 민간 유조선 태그코입니다. 우리는 국제해양법에 따라
무해통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 상선이며 어떤 적대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격한다면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어요. 국제법을 끌고 왔군. 소장이 중얼거렸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소르 씨한테 없어.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건 이란을 위한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한 거야. 미국이 듣고 있다는 걸 알고 기록을 남기는 거지. 나중에 이란이 공격하면 국제법 위반의 증거가 되니까. 저는 소장을 봤어요. 12시간 전에 한국 배 따위라고 했던 사람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소장이 제 시선을 느꼈는지 씁쓸하게 말했어요. 저 선장, 보통이 아니야. 남은 시간 20분. 경고 사격 시작됐습니다. 매튜가 외쳤어요. P-8 영상에서 번쩍이는 빛이 보였습니다. 이란 고속정에서 발사된 예광탄이 한국 유조선 선수 400m 전방 바다에 떨어졌어요.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작전실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제길. 소장이 욕을 했습니다. 제가 그의 옆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욕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출격시켜야 합니다, 소장님. 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F-18 2기만 보내면 이란 고속정은 물러납니다. 저 사람들이 죽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겁니까? 소장이 저를 봤어요. 그의 얼굴에 고뇌가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안 돼, 브래들리. 우리가 개입하면 이란은 그걸 빌미로 전면전을 선포할 거야. 항모전단 6,000명과 페르시아만 안에 48척 선박 전부가 위험해져. 그럼 26명이 죽는 건 괜찮습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군 경력 22년 만에 처음으로 상관에게 언성을 높인 거였습니다. 소장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스크린만 봤습니다. 남은 시간 15분. 2차 경고 사격.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200m 전방. 예광탄의 궤적이 P-8 영상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한국 유조선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야?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남은 시간 10분. 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매튜가 소리쳤어요. 썰물에서 밀물로 전환되고 있어요. 조류가 역류해서 순류로 바뀝니다. 물이 한국 유조선을 밀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완전히 전환되면 3노트 정도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전환이 완료되려면 15분은 걸려요. 15분이면 타이머가 끝나는데. 그래서 문제입니다. 남은 시간 5분. 발포 명령 확인됩니다. 하산이 창백한 얼굴로 통역했어요. 소르시 준장이 직접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격침시켜라. 작전실이 얼어붙었습니다. P-8 영상에서 이란 고속정의 기관포가 불을 뿜었어요. 예광탄이 아니었습니다. 7탄이었어요. 23mm 기관포탄이 한국 유조선 선체를 때렸습니다. 적외선 영상에서 피탄 지점이 밝게 빛났어요. 금속에 탄환이 박히는 소리가 VHF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둔탁하고 연속적인 소리였어요. 피격 확인. 한국 유조선 선미 부분의 기관포탄 명중. 매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재 발생. 선미 갑판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전실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소장님. 제발. 제가 말했어요. 간청이었습니다. 소장이 눈을 감았어요. 3초. 5초. 영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안 돼. 한마디였습니다. 남은 시간 3분. 속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튜가 외쳤어요. 모두가 스크린을 봤습니다. 17, 18, 19, 20노트.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순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대지 속력은 21, 22, 23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피격당하면서 선미에서 불이 나면서 그 와중에 속력을 올리고 있었어요. 저게 가능해? 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머지 보일러를 전부 비상출력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류 지원까지 합쳐서 23노트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선미에 불이 났는데 갑판부가 화재 진압하면서 동시에 기관부가 속력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남은 시간 2분. 5만 영해까지 1.5해리.
매튜가 카운트했어요. 이란 고속정이 또 발포했습니다. 기관포탄이 바다를 때렸어요. 한국 유조선 좌연에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하지만 명중하지 않았어요. 한국 유조선이 빨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속정도 추격하고 있었지만 32만 톤의 관성이 붙은 유조선을 정확히 조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1분, 0.8해리. 작전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소장도요. 32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전부 서서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0.5해리. 이란 고속정이 속력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해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5만 영해에 들어가면 국제 분쟁이 됩니다. 0.3해리. 기관포 사격이 멈췄어요. 0.1해리. 고속정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5만 영해 진입. 매튜가 외쳤어요. 작전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에밀리가 뛰어올랐고 매튜가 양손을 들었습니다. 통신병들이 박수를 치고 하사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22년 해군 생활에서 작전실에서 울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국 선장과 26명의 선원이 해냈어요. 미 해군 5함대 38척의 함정이 해주지 못한 일을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해냈습니다. 소장을 봤어요. 맥키넌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이란 고속정들이 영해선 앞에서 멈춰 서 있었고 한국 유조선의 초록색 점은 5만 영해 안에서 천천히 속력을 줄이며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장의 볼을 타고 뭔가 반짝이는 게 내려왔어요. 환호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바로 옆에 선전은 봤습니다. 한국 배 따위라고 했던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환호가 가라앉는데 5분쯤 걸렸습니다. 작전실의 흥분이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에밀리가 자리로 돌아갔고 매튜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통신병들도 헤드셋을 다시 쓰고 업무로 돌아갔죠. 하지만 저는 소장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맥키넌 소장은 스크린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한국 유조선의 궤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초록색 점은 이제 5만 영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속력은 12노트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전해역에 들어왔으니 엔진 부담을 줄인 거겠죠. 소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소장이 얼굴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48척 중 한 척. 예? 48척이 갇혀 있었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 그리스. 세계 해운 강국이란 강국은 다 있었지. 그중 몇 척이 탈출을 시도했어? 보고에 따르면 12척이 시도했습니다. 그래, 12척. 그중 성공한 건 한 척입니다. 한국.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머지 11척은 7척이 이란에 억류됐고 4척은 피격 후 회항했습니다. 일본은 3척 전부 초기에 항복, 억류 수용했습니다. 영국은 2척 시도 후 1척 피격, 1척 억류. 중국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선박현 위치 대기. 소장이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22년 동안 이 바다에서 근무하면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었어. 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느리고 무거웠어요. 미국 해군 없이는 이 해역에서 아무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가 열어야 하고 민간 선박이 위험하면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그게 미 해군의 존재 이유이고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소장이 저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우리 호의 없이, 우리 도움 없이 우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봉쇄를 뚫었어. 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5함대 함정 38척이 여기 앉아서 회의하고 승인 기다리고 프로토콜 따지는 사이에 한국 선장 한 명이 26명 선원 데리고 해냈어. 작전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소장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본사 명령을 거부하고 불가능한 조건을 수락하고 보일러를 폭파 직전까지 밀어붙이고 기관포 사격을 맞으면서 소장이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한국 유조선의 초록색 점이 오만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뭔지 알아, 브래들리? 유조선입니다. 아니야. 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건 결단이야. 현장에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책임하에 목숨을 걸고 내린 결단.
우리가 잃어버린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장이 등을 돌리며 자기 집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에 멈추더니 다시 돌아봤습니다. 아까 한국 대사관에서 자국민 보호 요청했다고 했지. 예, 전화해. 미 해군 오함대가 한국 선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해. 그리고 오만에서 한국까지 호위가 필요하면 구축함 한 척을 붙이겠다고.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12시간 전에 한국 해군이 여기 있나? 그럼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소장이 집무실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한국 유조선 태극호는 14일간의 항해 끝에 대한민국 여수항에 입항했습니다. 선미에는 23mm 기관포탄 자국이 17발이나 박혀 있었고, 갑판 일부가 화재로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보일러 2기 중 1기는 완전히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선원 26명은 전원 무사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바레인 사령부에서 CNN 속보로 봤어요. 화면에 부산항에 입항하는 태극호가 비쳤습니다. 부두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선원들이 내리자 가족들이 달려가서 껴안았어요. 한 선원의 아내가 어린 딸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선원이 딸을 받아 안으며 뭐라고 말했어요. 한국어를 알아듣진 못했지만 딸이 아빠 목에 매달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어떤 번역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도 울었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해군 22년 만에 매튜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중령님, 선장 이름 확인됐습니다. 누구야? 서진혁, 48세. 승선 경력 23년. 같은 해운사에서만 18년 근무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이 사람이 해양대학교에서 항해학을 전공하면서 부전공으로 중동학을 했다고 하네요. 중동학? 예.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대학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장교와 직접 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23년간 중동 항로를 다녔으면 실전에서도 계속 갈고 닦았겠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란 항구에 기항한 경험도 여러 차례 있다고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진혁이라는 선장은 무모하게 돌진한 게 아니었어요. 23년간 이 바다를 오가면서 이란 문화를 이해하고 페르시아어를 익히고 해협의 모든 조석과 해류를 몸으로 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축적된 경험과 판단력이 72시간의 위기 속에서 폭발한 거였어요. 한 달 뒤,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 해군 위기관리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호르무즈 봉쇄 사태 민간 선박의 독자 돌파 사례 분석이었어요. 발표장에는 해군 참모 장성 12명, 국방부 관료 8명, 나토 연락장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총 74명이었어요. 스크린에 한국 유조선의 레이더 궤적을 띄웠습니다. 48개의 점 중 유일하게 움직이는 그 점. 이 점이 한국 유조선 태극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선장 서진혁, 선원 26명, 35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이란 혁명 수비대의 봉쇄를 단독으로 돌파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현장 판단의 중요성입니다. 서 선장은 본사의 대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결정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기를 선택한 나머지 47척의 선박은 평균 97일간 억류되었고 국제 원유 시장에 280억 달러 규모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은 때로는 본부의 명령보다 정확합니다. 몇몇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다중 역량의 힘입니다. 서 선장의 팀에는 페르시아어 가능 선원이 있었고 이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며 해협의 조석 패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23년간 같은 항로를 오가며 축적한 전문성입니다. 한국 선원들은 자기가 다니는 바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에서 매일 봤던 그 초록색 점이 떠올랐어요. 셋째, 결단의 의미입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서 선장은 보일러, 폭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기관포 사격을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6명 선원의 목숨이 자기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진했습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닙니다. 이건 계산된 용기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최선의 타이밍을 잡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의. 그게 진정한 지휘관의 자세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맥키넌 소장이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소장이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어요. 잘했어, 브래들리. 감사합니다, 소장님. 하나만 추가하지.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강철 같은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 한국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해냈다는 거. 그건 우리의 수치가 아니야. 그럼 뭡니까? 교훈이지. 세계 최강 해군이라도 현장에서 목숨 걸고 결정을 내리는 한 명의 선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군함 38척이 앉아서 승인 기다리는 동안 유조선 한 척이 세상을 바꿨어. 소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그날 밤 출격을 요청했을 때 내가 거절한 거 알지? 예. 그때 나는 틀렸어. 우리가 나서야 했어. 하지만 한국이 그걸 대신 증명해줬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소장이 등을 돌리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석 달 뒤, 저는 개인 휴가를 내고 한국에 갔습니다. 부산항에 갔어요. 태그코가 입항했던 부두에 서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컨테이너선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항구라고 들었어요. 부두 한쪽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태그코 선원들을 기리는 동판이었어요. 26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혁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그 기념비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싱싱했어요. 누군가가 최근에 다녀간 거죠. 저는 기념비에 손을 대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국 분이신가요? 돌아보니 50대 초반의 한국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항만 노동자인 것 같았습니다. 예, 미 해군입니다. 아, 해군이시구나. 남자가 웃었어요. 제 동생이 태그코 갑판부에 있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미 해군에서 이란 고속정 정보를 알려줬다고. 그때 많이 도움이 됐다고.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보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그 배에 탄 분들이에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 아시죠? 기관포 맞으면서 달렸잖아요.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웠지. 당연히 무서웠지. 하지만 형, 선장님이 괜찮다고 했어. 선장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나도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한 거야. 남자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게 한국 선언이에요. 선장이 괜찮다고 하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죠. 23년 같이 바다를 건넌 사람에 대한 믿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2년 해군 생활에서 배운 것보다 그 한마디가 더 깊이 와 닿았어요. 선장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그게 신뢰고, 그게 팀이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부산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 호르무즈까지 7,000해리. 26명의 한국 선원이 목숨을 걸고 건넌 바다였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형 해상 위기 대응 모델 연구 제안이었어요. 미 해군이 한국 해운의 위기 대응 체계를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이 그 보고서에 서명했어요. 한마디 메모를 적어서요. 승인한다. 우리가 배울 게 있다. 그 메모를 보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배 따위라고 했던 사람이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쓴 거니까요. 지금 제 사무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어요. 부산항 기념비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6개의 이름이 적힌 동판 앞에 서 있는 미 해군 중령 한 명.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짜 용기란 뭘까? 항공모함 10척의 화력이 아니었어요. 스텔스 전투기 100대의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유조선 한 척에 탄 26명의 사람들. 무서웠지만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 선장을 믿고 따른 사람들. 포탄이 날아와도 멈추지 않은 사람들. 그게 진짜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 선원들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마트에서 수입품을 살 때,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영웅 대접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묵묵함 속에 얼마나 큰 용기가 숨어 있는지. 미 해군 중령 제이슨 브래들리. 22년간 세계 최강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적군의 미사일도 테러리스트의 폭탄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유조선 한 척이었어요. 지금까지 미 해군 5함대 작전 장교가 목격한 한국 유조선의 충격적인 호르무즈 돌파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 어딘가에서 묵묵히 항해하고 있는 한국 선원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